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해본 거 뭐야? 나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했는데? 나도. 그때 영어밖에 안 그러니까 너 ABCD 할 때. 선생님은 수업 받은 기억이 거의 없어. 나는 거의 밖에 있었어. 어? 그 가는 축구했으니까. 우리 때는 축구 선수들은 다 뭐 했냐면, 그러니까 운동하는 친구들은 다 2교시까지만 이렇게 하고 나갔어. 근데 거의 2교시까지 듣지 않고 1교시 끝나면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 나가서,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1교시 동안 그냥 자. 근데 뭐라고 안 했어. 쟤는 운동부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수업을 들은 기억이 많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운동을 그만뒀잖아. 중간에 그만두니까 배운 게 없잖아.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 정말 많이 힘들었지. 그래, 맞아. 너무 힘들었어. 자, 우리 7 갈래복합. 자, 이거 한번 볼게요. 7 갈래복합. 박목월의 경사인데요.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니, 이거 사실 이제 전체 나이 먹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거든요. 두시가. 근데 어쨌거나 두시를 같이 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수능에서는 따로따로 둘 중에 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여러분 내신에서야 뭐 이렇게 연관지어서 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이 의미는 이제 더할 수 없이 순결한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의 섭리죠. 그렇죠? 유자나무에 유자가 안 열리고 귤이 열리면 이거는 유전자 조작인가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그냥 자연의 섭리죠. 이 지순한 길은, 자, 바다로 기울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바다로 가는 길인 거예요, 지금. 내가 바다로 가는 길에 유자나무도 있고 귤나무도 있는데, 유자나무에는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고 있더라. 자, 이런 얘기예요. 길에는 자갈이 빛났고요.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었다니까 지금 나는 늙은 구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젊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어떻다? 무겁지 않고 가볍다. 젊음은 무거웠는데 가볍다. 젊음이 무거운 이유는 이거 아닐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아닐까? 그렇지?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렇지? 희망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고뇌가 아마 무거움일 거예요. 길은 바다로 기울고 이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감각이 좋은 거예요. 신비스러운 경사감. 그래서 나이에 대한 어떤, 자, 긍정적 어떤 수용 정도로 보시면 돼요.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자,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쯤 수평선을 얘기해요.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동일한 식구 반복. 그리고 뒤에가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변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복과 약간의 변형, 이걸 변주라고 합니다. 자,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요. 가뿐한 나는 가뿐합니다. 내 마음은 나이 먹어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이 있고요.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이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느끼는 이 감각. 즉 인생이 기우는 세계예요. 됐죠? 그러니까 인생이 기울어진다는 얘기는, 나는, 자, 이제 좀 말이 좀 그런데 좀 이제 노년으로, 이게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 보시면 되겠죠. 뭐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 그냥 내 나이가 이제 기울어지는구나, 이런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이 드는 일에서 느끼는 가뿐함과 신비로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작년에 영선고였던 친구야, 남학생. 그 친구가 이제 1월에 선생님 찾아와서 저 재수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재수해도 잘할 거야. 그래서 언제 나한테 연락하냐면 6월 끝나고 연락해. 그때 맥주 한잔 하자. 이랬는데 진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날 이제 만났죠. 6월에 만나서 이런 걸 물었어. 많이 외롭지?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친구 있니? 근데 친구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한 2초 말 없고 한숨을 탁 쉬더니 많이 힘들어요. 그 무게감이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교촌치킨이 요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맥주 하나씩을 시키는데 얘도 맥주를 고를 줄 알더라고요. 뭐 마실래? 그랬더니 메뉴판 좀 보고요. 고르더라고.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를 이제 골라서 이제 한잔하면서 얘기하는데, 참 이렇게 보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너그러워진다는 거거든. 어느 정도. 왜냐면 나는 얘의 어떤 구체적인 고민과 좀 다를 수는 있었으나 어떤 젊었을 때 내가 고민했던 거에 무게감은 같다라고 생각하더라고. 종류는 다른. 나는 재수를 안 했거든요. 하지만 얘가 느끼는 무게감과 그때 내가 느꼈던 무게감은 아마 같을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9월을 향해서 막 가야죠. 9월을 향해서. 그래서 국어 잘 봤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국어는 2가 나왔었는데 수능 볼 때 나머지 다 5로 깐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실력보다 못 본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날따라 이상하게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 6월 어떻게 했어? 봤어. 그랬더니 국어는 똑같이 2가 나왔고 그리고 다 3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러셀 다니거든요. 쌤이 이제 러셀 추천해줘가지고 러셀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쭉 공부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9월 끝나고 연락해라. 그때는 워낙 늦게 만났어. 한 밤 11시에 만나서 근데 이제 동네에서 그냥 맥주 한잔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러고 갔어. 그 뒷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머리를 많이 길었거든. 그 녀석이 머리를 많이 길어서 쭉 보는데 많이 무거워 보이는 거지. 그래도 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든 자가 이렇게 볼 때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난 좀 가볍거든요. 지금은 좀 가벼운데, 나도 저 나이 때 굉장히 무거웠어. 나는 막 울기도 많이 했거든. 선배들 앞에서. 너무 힘들다고. 그 녀석은 울지도 않고 하는 거 보면,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런 거 아닐까? 이번 기말고사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대학, 그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 못지 않아요. 삶의 무게감 못지 않아요. 서혜미야 다행히도 그래도 지금 가벼움을 느꼈지만, 물론 5년 전만 해도 나도 어떤 굉장한 무게감이 있었죠. 또 가장이니까, 무게감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 자, 그래서, 나달락 볼게요. 박제3의 겨울나무를 보며, 그럼 얘는 겨울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물 안팎 때, 젊을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이 20살이 되죠. 그쵸? 20살이 되고, 빠른 친구는 20살 전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죠. 놀래기는요. 보통 여자들 20대 빠를 경우에는 20대 중반에도 결혼하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빠르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19이니까, 빠르면 6년 후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빠르면. 대학 졸업과 동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가연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굉장한 매력의 소유자가 딱 나타나게 되면, 그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올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빠르면 그래요. 그쵸. 늦으면 한 30대 초중반? 그쵸?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지. 남자는 좀 늦게 하는 편이죠. 남자는. 봐봐, 주위를 보면 여러분 친구들이, 앞으로 진짜 빠르면 5년 후에 결혼한다? 느낌 되게 묘해요. 느낌이 되게 묘하거든요. 왜냐면 내 동기들 중에도 22살, 3살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휴학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던 거죠. 응? 그래서 되게 금방 이렇게 결혼한 친구, 지금 잘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진짜,
되게 신기해. 어제지. 어제 내 그 제자 결혼했거든? 36인데, 지난 겨울에 왔을 때만 해도, 자기는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다. 못쏠. 그러니까, 이거 하는 친구야. 그 이벤트, 이렇게 사회 보는 친구야. 되게 레크레이션 하면서 아주 재밌게.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보면 내가 고등부 올라갔을 때 첫 제자였는데 벌써 36이더라고. 그래서 그 녀석이 이제 쭉 얘기하다가 결혼한대. 그래서 어제 결혼했어. 그래서 언제 만났어? 너 지난 겨울, 그러니까 1월에 봤거든요. 1월에 없었어. 1월에 없었는데 지난 4월에 만났대요. 소개팅으로. 그리고 한 달 만에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 2달 하지 않았어? 그냥 후딱. 왜냐면 이미 결혼 준비는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자도 못쏠이에요. 그 아내분도 못쏠. 그 아내분도 못쏠이고, 그래서 되게 못쏠끼리 만나서, 저희 여자 쪽에서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얘도 빨리 하고 싶으니까 이게 잘 맞은 거죠. 그러니까 바닥바닥 해서 결혼을 해서 어제 갔어요. 쌤 못 갔어요. 쌤 어제 수업 있어서. 못 갔고, 그래서 그 전자청첩장이 왔길래 이제 축의금 보내주고, 그래서 못 가서 미안하다. 네가 나중에 두 번째 결혼할 땐 가마. 그랬더니 선생님의 개그는 역시 범접할 수가 없네요. 그 아내분 이름이 그 박정희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 남천동으로 끌려간다. 그리고 독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아내분에게 너무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찾아오겠다고 1년에 한 2번은 보거든요. 그냥 감사하지. 생각나면 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기 아내분하고 오겠다고 한번 찾아오겠다고 해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 둘이 데이트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려면 혼자 와라. 내가 뻘쭘하다. 뻘쭘하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막 있네. 주위에. 시간 되게 묘해. 4년 전, 3년 전에 내 여자 제자가 결혼한다 그래서 그때 다행히 시간이 돼서 갔어요. 타이밍이 잘 맞아서 갔는데 얘가 이제 딱 그 하얀 정말 드레스 입고 신부 입장을 하는데 눈물이 울컥하는 거야, 내가. 딸 보내는 느낌 있잖아. 딸 보내는 느낌이면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거든. 예전에 나한테 보여준 애가 아니네. 쟤 누구야? 근데 걔가 내 멱살을 잡더라고. 이제 되게 친해지잖아. 나이 먹으면 멱살 잡더니 선생님 닥치고 가만히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나이 이렇게 먹고 이제 30대 넘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반존이죠, 반존. 반존된 말. 반존된 말이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그래서 제자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느낌이냐면 이 화제의 그 교집합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학 때까지는 그래도 학생과 이렇게 그런 얘기, 학교 얘기하다가 사회 나가면 이제 교집합이 좀 커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막 할 수 있잖아요. 삶에 대한. 좀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넓어지면서 딱 신부 입장하고 이 녀석이 쫙 가는데 울컥한 거야. 내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쌤 막 옆으로 오라고. 그래서 아씨 뭘 옆으로 가냐. 되게 묘해. 진짜 묘해.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벤트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런 거 좀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21팍 때 젊을 때는 자, 뭐 했어요? 산발했고요. 어지럽게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뭐 했다? 혼란스러웠고 방황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무를 자신의 어떤 인생과 결부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그래서 과거에 지녔던 어떤 열망 이런 걸 상징합니다. 자, 숨가쁜 나무였어. 그때 숨가빴고요. 그리고 사랑이었어. 이제 40 가까운 손등이 앙상. 너무 갔는데? 40 젊은데?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현재.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서 자연의 섭리,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 긍정적인 인식 수용. 자, 내가 이제 마흔이 됐으니까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가 앉아서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겨울나무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나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기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기쁘다.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깨달음. 부연 노을 속 한 경치로서, 노을은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중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치로서 조금씩 확인할 뿐이다. 그래서 삶의 기쁨, 긍정적 인식 수용,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그치? 참 괜찮다. 난 지금보다 더 먹었으면 좋겠거든. 나이 훨씬 더 먹어서 머리숱은 그대로였으면 좋겠고요. 그 작은 소망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나이 좀 더 먹으면 더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되게 마음에 들 것 같아, 그때. 지금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나이 먹으면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때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조금씩 여기처럼 시원하게 털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먹는다는 건 난 참 좋아. 자, 그 다음, 자, 갈래복합 8입니다. 8. 요 9까지 있어요. 10, 11은 운문이 없어요. 갈래복합에서. 그래서 9까지 하면 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까지만 선생님이 복사했어요. 자, 갈게요. 갈래복합. 자, 고재종의 감나무 그늘 아래 장성남. 이 양반 시 진짜 좋아요. 번짐이라는 거 아주 되게 좋으니까. 자,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자, 제목은 뭐냐면 감을 통한 내적 성숙이에요. 감이 익어가는 거, 감이 익어가는 걸 통해서 내 내적으로도 익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자, 바로 화자와 동일시 흔드는 거, 내적 갈등. 자, 어찌 바람뿐이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자, 감정이 요동치는 걸 의미한답니다. 자, 유사한 통사 구조에 반복됐고,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따닥따닥 찍고 가더니, 즉 뭐예요? 바람, 햇살 말고 오색 딱따구리도 있는 거예요. 감이 익을 때까지. 따닥따닥 찍고 가더니, 봐봐, 대화체. 지금은 청설모, 뭔지 알죠? 청설모, 그지? 다람쥐. 쪼르르 타고 내려오더라.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랑이 사라지랴. 즉, 나는 이별했지만 그리움은 남아있잖아. 자, 이런 얘기. 그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 추상의 구체화.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 주먹서기처럼 커져가는 땡감이 되겠지. 그래서 이별 후에 그리움이 커져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를 맞아봐. 괜찮아.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 당연한 거야. 됐죠? 이별했으면 그리움도 당연하고 기다림도 당연해.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 내적으로 성숙해진다. 그 얘기로 가겠죠.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펴고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에요. 그래. 자, 밤이면 잠 뒤척여서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깨어나서 계곡 물소리도 들어봐. 성숙이 필요한 요소. 그 기다림 날로 익어갈 때 서러움까지도 올 거야. 그러면 이 서러움이 자 익으면 저 감들처럼 지푸르게 되는 거지. 마침내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등불, 요거 이해 가요? 등불을 밝힌다? 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있는 것이 뭐처럼 표현한 거예요? 등불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 대박이지. 자,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이걸 우린 성숙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화날 거고 하늘은 눈부실 거야. 그러니까 너 이별했지? 그리움 당연한 거고 기다림 당연해. 그러면서 너는 강해질 거야.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뭐처럼? 감처럼. 이해가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 멋지다.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순차적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예요. 자, 나시. 이 시는 좀 대단한 것 같아. 이 양반이 붓글씨를 배우거든. 붓글씨하고 그 뭐라고 하지? 수묵화. 붓글씨 배우는 사람 수묵화 그리잖아. 맞다. 야, 근데 이거 있어. 되게 웃긴 거 있어. 맞을 거야. 이 인천 전통문화 뭔 위원장이 내 친구인데,
나도 최근에 알았거든.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 통화도 잘 안 해. 근데 만나면 반가운 그런 친구 있잖아. 내가 고등부 처음 올라가서 사회선생으로 만났어. 사회선생으로 만났는데 나이가 나랑 같고 알고 보니까 나랑 동문인 거야. 나랑 동문이고 그리고 동아리가 서예 동아리였어. 내가 한번 서예 동아리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 내 친구가 있어서. 대학 때. 그래서 만났는데 학교 어디에요? 아주대라는 거야. 저 아주대 나왔어요. 그 동아리 뭐예요? 그때 저 거기 몇 번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지나쳤을 수도 있었던 사이였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학원 강사는 늘 많이 이렇게 싸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이 양반은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게 선생님이 막 재수학원 막 할 때 이 양반도 대치동에서 재수학원에 있었더라고. 바로 옆 건물에. 근데 몰랐던 거야. 그러다가 최근에 우연히 뭐 신문에 뭐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내가 많이 봤던 사람이 그 신문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리고 봤더니 이 양반 지금 서예하고 있는 거야. 학원 강사 그만두고 서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뭐야 이 양반? 그래도 여기 전화했어.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했더니 오랜만이다. 한 5, 6년 만에 전화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랜만이다. 그때 자기 지금 여기 뭐 위원장이라는데? 뭐 위원장 얼마 전에 요 앞에서 뭐 큰 5월 5일 어린이날 뭐 행사 쪽에서 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그 이 양반이 주최하는 거야. 그래서 막 나와서 막 인사하고 막 그거 한다고 나보고 오라고 해서 안 간다 그랬거든요. 나랑 안 맞는다고. 난 서예 이렇게 보고 이런 거 쉽지 않다고. 그럼 야 신기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 불사조라고. 어떻게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저 예수랍니다. 막 이러는 거야. 멋있지. 저 예수랍니다. 그래서 무슨 헛소리냐고 막 그랬더니 자기 그 동아리 때 그 서예 했던 거. 자기 또 서예 회장이었대. 동아리 회장.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하면서 전체 위원장도 하고 그러나 봐. 그래서 내가 당신 되게 멋있다. 수염 기르더라고. 수염 진짜 예술가처럼. 수염 멋있어. 사람 되게 멋있다. 되게 두려웠을 거야. 내가 그 사람 대단하게 보는 게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건 사회잖아. 사탐 과목을 다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해오다가 이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뭘 할까를 엄청 고민했을 거야. 진짜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취미로 해왔던 그것이 돈벌이가 돼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서예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렇잖아. 그런데도 그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 보면 나는 그 사람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났을 거야.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가 온 거야. 1학년인데 삼산고. 삼산고. 그 녀석이 1학년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학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대. 그래서 어떤 그 이유가 있군요. 라고 했더니 애가 중학교 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나는 아무래도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운동선수가 돼야겠다. 근데 또 비인기 종목이야. 사실 뭐 볼링인가 뭐 이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야. 근데 그 녀석이 1월에 와서 지금까지 나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내가 봤던 그 녀석의 인상은 되게 조용하고 잘 말도 잘 하지 않고 이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저 볼링 할 거예요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라. 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적 성숙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니.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야.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운동해보고 안 되면 다시 최룡선 보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랬지. 그렇게 오더라도 저는 두 팔 벌려서 안아줄 거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되게 기분이 좋았어. 보통 이제 아이가 학원을 나갈 때 약간의 좀 미안함과 섭섭함과 그리고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축복, 이렇게 미묘하게 감정이 섞여 있거든요. 진짜 그래. 선생은 그래. 되게 섭섭하기도 하고 좀 더 해줄 거는 미안함도 있고 이런 게 막 있는데 처음으로 아이가 나간다고 했을 때 되게 기뻤어. 진짜 기뻤어. 기뻐가지고 얘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고뇌의 깊이를 선생님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양반도 그랬을 거야.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온몸으로 응원하게 되는 거야. 당신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자, 뒤에는 잊으세요? 그러더라고.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이 사람은 수목화를 이렇게 하면서 번져가는 것을 자, 이제 인생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번짐. 버즘 아닙니다. 버즘 아니고 번짐. 여기서 번짐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맺음.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관계들. 자,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이게 번지는 거예요. 번지면 여름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까지는 봄이고 내일부터는 여름, 이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러지 않잖아요. 갑자기 어제까지만 했다 갑자기 오늘 갑자기 막 겨울이 되고 이러지 않잖아. 천천히 번져가는 거죠. 자, 너는 내게로 번져서 어느덧 내가 되고. 죽인다. 너는 내게로 번져서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너에게 번져서 너는 또 내가 되고 나는 또 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린 뭐라고 불러요? 자기야 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는 나니까. 이해 가죠? 그래서 오른쪽 조화 일체감. 뭐 이렇게 놀랄 건 아닌데. 자, 고마워요. 자, 서로에게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음. 그렇지. 그래서 정말 자기야라고 딱 불렀을 때 이런 사람 또 못 만날 것 같아. 완전히 나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 그럼 24살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운명 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일이 먼저니 사랑이 먼저니 라고 물었을 때 많은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 나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F죠? 정말 F 같은 사람이지.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일도 열심히 하게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랑하면 일도 열심히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완전히 여기에 그냥 없어서 자기 거 다 팽개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뭐 해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잖아. 그럼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싶잖아. 그럼 난 뭐 해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도 잘 돼요. 일도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끝나고 이 사람 만나기로 했지. 그럼 일 빨리 끝내야지. 그러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일까지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보다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어져? 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게 쉽나요? 그럼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은, 그쵸? 만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최고다라고 하면, 그쵸? 또 다른 사람 만나기 많이 힘들어.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먼저. 자, 갈게요. 조화, 일체감, 서로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짐, 그래, 번져야 살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 그 다음에 중요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은 번져서 열매가 되고요. 죽인다. 그렇지. 꽃이 있는데 갑자기 몇 시간 뒤에 열매로 띵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번져가는 거예요. 열매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꽃은 번져서 열매가 되고 또 여름이 번져서 가을이 되고요. 성장과 결실의 과정이죠.
번짐. 음악은 번져서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서 죽음이 돼요. 죽음은 그러면서 또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혀요. 자, 삶과 죽음의 순환구조라고 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죽음은 번져서 삶을 환히 밝힙니다. 한강 작가가 그랬거든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지켰다고. 예전에 우리가 계엄령 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이 터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죠. 그렇지?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라고 비슷한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서 밤이 되고, 자, 번짐, 존재와 존재의 교감, 조화 포용. 그래, 번져야 사랑이지. 첫눈에 반하는 거, 그럼 뭐에 반하는 거예요? 외모요. 첫눈에 반하는 건 외모에 반하는 거죠. 시각적인 것에.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때는 예전에 미술관적 동물원이라는 영화에 보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미술관적 동물원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사랑은 한 번에 빠지는 건 줄만 알았는데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알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 동아리 때 처음 어떤 여자애 좋아할 때 맨날 싸웠거든요, 쟤하고. 진짜 맨날 싸웠어. 그리고 나는 쟤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그때는 성숙하지 못할 때잖아. 만나면 딱 째려보고 째려보고 아침마다 동아리에서 째려보고 가는 거야. 저쪽에서 오잖아? 그러면 막 째려보고 가고 막 그랬었어. 그러던 어느 날 좋아진 거야. 어느 날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걔가 되게 아파하고 있었을 때였거든. 감기 걸려서 되게 아파하고 있는 모습에 내가 막 근데 너무 아파하는 거야. 그때 하필 그 동아리 방에 나하고 걔 둘이 있었어. 그래서 막 근데 그날따라 되게 안쓰러워 보이더라고. 그 막 맨날 정말 성질이 지랄 같은 애였거든요. 내가 그랬어. 넌 정말 지랄이라고 내가 막. 근데 갑자기 얘가 되게 다정하게 부르는 거야. 용선아,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없었던 거지, 아이가. 근데 내가 옛날 같으면 넌 손이 없냐? 막 이랬을 텐데 애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애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인간에게는 측은지심 있잖니.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갔어. 그냥 나가가지고 이제 물 떠가지고 이렇게 줬어. 근데 얘가 갑자기 고마워 그러는데 거기에 거기에 그래서 웬일이냐? 고맙다고 나하고 그리고 이게 갔죠. 근데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고마워가 여기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내내 얘가 뛰어놀고 그 아팠을 때 그 표정이 되게 청초해 보이고 여려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계속 이게 엇갈려가지고 못 보다가 5일째 딱 봤는데 되게 반가운 거예요, 내가. 그랬던. 그러다가 뭐 때문에 내가 맨날 우리 싸웠거든. 한마디 던지면 내가 한마디도 안 주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뭐 하다 이렇게 툭 이렇게 부딪힌 거야. 부딪히면 걔가 넌 눈깔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는 없니? 그러면서 뭐 어떻게 여기 어떻게 다녀! 막 싸웠어. 딱 근데 나도 모르게 미안해. 이럴 때 갑자기 얘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나오는 거야. 느꼈을 거야. 이 새끼 왜 그러지? 느꼈을 거야. 그렇게 빠지더라고. 그걸 1년 반을 좋아했어. 내가. 짝사랑 했어. 1년 반을 짝사랑 했어. 그랬던 대학 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 오두막 한 채가 번져서 어머나 봄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자 수묵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세계를 소망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확실한 건 어떤 미술 기법, 즉 수묵화 기법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성찰인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기시고요. 넘기셔서 자 구갈래복합 자 오늘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자, 시 딱 하나 있어요. 이문세? 남들도 모르게
우리 때 이문세 다 흉내냈었는데 내 곁에만 이렇게 다 흉내내고 머물러요 떠나면 마지막이 중요해. 안 돼요. 우리 때 막 따라하고 그랬어. 자, 갑니다. 이 문제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인데요. 거기 보시면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상의 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제목에 관련된 것이 사용이 되면 무조건 시상의 집약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 시 되게 감각적이에요. 깜짝 놀라요. 와, 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고 깜짝 놀라요. 볼게요. 난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요. 이 시 물론 기존에 있는 어떤 출제 요소, 부조리한 시대 연실, 그 다음에 이별, 그 다음에 성찰 깨달음, 이것과 다른, 물론 이것도 부조리한 시대 연실을 하긴 하지만 되게 감각적이에요. 나 이거 되게 독특해요. 갑니다.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의 광화문 내거리. 바로 구체적 지명, 현실감, 생생함.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 즉 잎과 가지들이 다 떨어졌겠죠? 자, 그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켭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밑에 줄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불을 켠다라고 했어요. 불현듯 불꽃나무. 아, 불꽃나무네? 그래서 손뼉을 칠 뻔했다. 인공적인 아름다움 칠 뻔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예쁘다. 쳤으면 예찬이야. 그치? 쳤으면 예찬인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치?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여기서는 어둠을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 흐름을 보시면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그치? 누군가가 지시했으니까 거기다 전구를 막 이렇게 둘렀겠죠?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해군 장군 누구예요? 순신이 형.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의인화고요.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 밤이라는 것은 안식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실현으로 보면 안 돼요. 엽록소를 버린 겨울 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뭐죠? 빛을 받아서 이렇게 사바사바 하는 거잖아요. 문과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바사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엽록소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 자연의 섭리와 맞지 않는 광화문은 광화문. 야, 재치 있네요. 그래서 광화문은 빛이 밝은 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 나물들이 저녁마다 올라와서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도시 문명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밤에는 어떤 시간이에요? 잠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자, 광화문, 이건 겨울나무고, 그리고 이건 불꽃나무구나.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주제가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성찰. 이 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나는 봅니다. 정말 괜찮은 시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또 저기 앞에 우리가 번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 되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성찰.